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서머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텔, 메타,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증시가 환호를 했고요. 국내 증시도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훈풍으로 작용했죠. 네, 중국이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속도감 있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동국제강, 고려제강 등 철강주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는데요. 서머랠리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 그리고 LS 그룹까지 요즘 2차 전지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 3인방입니다. 수직 계열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로 그룹주 내에서 13개 종목들이 골고루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 광풍, 예탁금 연내 최대입니다. 국내 증시 투자자 예탁금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열풍이 불면서 지난 7월 27일 58조 1,99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6조 원 이상 증가를 했고요. 연내 최대치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자, 7월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도 확인을 해보시죠. 27조 430억 원입니다. 6월 대비해서는 40% 가까이 증가한 규모인데요. 월간 기준 7월 일평균 거래 대금 규모를 보면 2021년 8월 이후로 2년 만에 처음으로 27조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주 강한 에너지 이어갔죠. 네, 에코프로와 포스코, LX 그룹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원준, LNF 등 소재 장비주들도 고르게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의 강한 에너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엇갈린 K방산입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2전차의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를 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개발비 증가 등으로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2분기 실적보다는 수주 잔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 수주 기대감에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방산주 흐름은 어땠나요? 네, 레드백의 호주 수출 성사의 신고가를 기록한 후 주춤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가운데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등 방산주들이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레드백의 호주 진출로 국내 방산의 글로벌 지형도를 더욱 넓혀가고 있는 방산업체, 하반기 수주 모멘텀과 성장 추이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방산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S와 LG화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 광풍, 예탁금 연내 최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증시 자금도 연중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과도한 자금 쏠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가장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는 섹터임에는 불명하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은 상황인데 예탁금 증가 추세와 2차 전지의 수급,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강진혁 파트너님.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수급이 여전히 조금 몰리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여타 다른 업종군들로의 어떤 수급 확산을 조금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뭐 답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단지 최근 들어서 미국의 테슬라가 이제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2차 전지 부분의 어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전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 대부분 장대 음봉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라가면은 그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패턴 혹은 하락으로 언제든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2차 전지에 지금 접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흥행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주. 오늘 매도의 기술에 LS 그리고 LG화학을 올리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의 의견이 LG화학에서는 엇갈렸고요. LS는 두 분 다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LS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LS는 이제 본업의 탄탄한 성장성에 2차 전지 신사업 기대감이 지금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강세를 좀 마지막으로 보이면서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지금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LS의 고유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LS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고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주된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S가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실적이 턴하고 있다는 점도 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기태 기사께서도 고 사인을 주셨는데 LS가 이제 2차 전지 신사업 기대감으로 에코프로 가고 포스코그룹주 가고 그 다음에 지금 그룹주 전체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계열사 중에서 보면 2차 전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들도 있고 LS는 뭐 이제 막 2차 전지로 발걸음을 뗀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LS의 2차 전지 사업 행보 그리고 투자 주체별로 수급의 동향을 좀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현재 LS는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전부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2차 전지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지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캐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LS를 고한 이유는 탈탄소 수혜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LS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영위가 결국에는 탈탄소 그러니까 결국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혜를 보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력과 전선기기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탈탄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전기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룹사 구조다. 거기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LS는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LS 산전과 LS 전선과 LS 일렉트로닉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해상 쪽의 케이블 관련돼서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선 쪽에서는 당연히 케이블 이외에도 원재료,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구리 가격 판가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제 판가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호실적을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LNF와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뭐 방금 전에 이제 초두에 말씀드린 게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전고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어져서 공장이 나오고 전고체를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지 그때를 지금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확률이 좀 무모한 게임이 아닌가 싶고요. 그때 가서 그것을 따져도 되지 않을까. 다만 다른 여타 부분이 호실적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여력은 충분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있고 이 이후에도 이게 이제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자, 증권가에서 이제 지주사인 LS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이 주력 사업의 호황기 진입이 목표가 상향에 지금 근거로 깔려 있는데 LS가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더욱더 탄력을 받은 게 그러면 이제 본업의 좀 탄탄한 성장세 때문이다라고 좀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의 말씀을 또 들어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본업의 그런 성과와 2차 전지의 모멘텀에서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추면서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될까요, 파트너님? 사실 이제 이러한 기업의 어떤 시나리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성장성이 있더라도 기존 사업 부분이 계속 실적이 부진하니까 희망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적은 있는데 성장성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하기 마련인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탄탄하고 향후에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걸로 아마 해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먼저 이제 LX라고 하면은 LS의 핵심 자회사가 이제 LX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죠. 요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컨센을 거의 한 40% 가까이 상회하는 실적을 일단 냈었고, 그런 실적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LS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LS의 M&M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해 1, 4분기가 정기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회사들 중에서 LS전선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이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해저 케이블 쪽을 일단은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데, 해상 풍력 용량 자체가 2020년에 한 34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228기가와트로 연평균 한 20%씩 산업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다 좋아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LS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지금 의견이 좀 동일하시네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너무 잘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멘텀을 보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자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짜가야 될까요, 이사님? 예, 뭐 지금 현재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다 상당히 좋은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S전선의 신규 해서 전력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 실적이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 가격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긍정적인 게 상반기에는 금리가 높았고 중국 경기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동 가격이 뭐 상당히 저가에 유지되는데, 최근에 동 가격이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금리는 부담이 완화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경기가 회복으로 돌아서고 인도네시아가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동 가격은 한 단계 더 강세 시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뭐 기존에 나와 있던 리포트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15만 원 전후에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LS 같은 경우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1만 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2차 전지주가 사실 이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하락할 때는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못 들어가다가 오늘 또 이제 다시 강한 모습을 보고 이제 좀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신규 진입자들은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파트너님? 저는 지금 신규 진입자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죠.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차트하고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 일단 장대 연봉 하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지금 그 LS 같은 경우에 15만 1,300원 정도가 이전 고점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요 15만 1,30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일단은 그래도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S가 이번에 최소한 역사적 실적을 좀 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사적 고점 수준이 한 16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일단 16만 원 아니면 더
돌파 정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앞서 보였던 그 장대 음봉의 고점까지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 음봉의 고점 부분을 노리면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에게도 좀 전략을 짜드렸고요. LG화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좀 아쉽게 0.3%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은 지금 엇갈린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LG화학에 지금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이기태 기사님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는 스탑 주셨어요. 네. 2차전지 방향은 뭐 계속해서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탑이 나온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방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분기 실적을 좀 거들떠 보니까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대기보다는 본업인 NCC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업황이 이제 사실 증설이 계속돼서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업황이 돌아가지 못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사실 경기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화학 제품의 업황은 좋지 못한데 공장은 늘어나서 판가도 사실 좋지 못한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계속해 NCC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본업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겠다라는 게 물음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첨단 소재, 양극재 계속해서 그쪽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쪽에서 좀 보고 있는데 양극재 매출도 늘었습니다만 네. 판가는 늘었는데 판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컨셉을 좀 많이 하회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판가를 계속 이전하다가 최근에 메탈 조정 가격이 하락되니까 이제 판가도 이전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양쪽 다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좀 개선되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기대하기보다는 네. 매출 다각화라든가 NCC의 업황 개선이라든가 좀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묘연하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LG화학 투자 의견을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방향은 확실하긴 하지만 LG화학의 본업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이제 고 신호 주셨거든요. 네. 고 신호 주신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전 첫 번째로는 이제 LG화학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석유화학 부분도 일단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가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ABS라든지 PV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였고 적자 일단 이번에 기록을 했죠. 두 번째는 첨단 소재 부분도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8% 이상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시 뭐 중국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이제 메탈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들 일단 있었고요. 에너지 솔루션 부분도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27.3%나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이렇게만 두고 보면은 LG화학은 스탑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석유화학 부분의 영업이익 부분의 적자가 한 130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첨단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8.9%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 감소했던 수준 자체도 한 185억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M 볼트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리콜 관련해서는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LG 화학이 모회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돈이 지출이 되는 그 돈의 지출이 1,51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보면 시장 안에서 이제 우리가 LG 화학의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가장 주요 핵심 자체는 이번에 그 볼트에 GM의 볼트에 리콜 사태에 일단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리콜이 이번에도 하고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는 영속성을 가진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해야 되겠죠. 이 일회성의 어떤 비용 자체가 크게 일단 나왔다라는 점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LG화학의 실적 저점이 이번 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실적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때는 스탑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좀 밀리긴 했지만 그게 이제 일회성 비용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이제 성장성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그 LG화학이
이제 최근에 LG엔솔의 보통주를 좀 이용을 해서 외화 교환 사채 이 발행을 통해서 2조 6천억 원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걸 가지고 또 3대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배터리 소재, 친환경 소재 그리고 이제 혁신 신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그런 사업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개될 거다라고 보시는지 이익의 좀 개선은 언제쯤 가셔야 될까요, 파트너님? 이거는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대부분의 소재는 LG화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에서 이 소재 부분을 일단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생명과학이라는 예전에 이제 상장되어 있던 회사를 일단 흡수하면서 네. 생명과학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매출이 나오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될 법한 사업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은 LG화학 실적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언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회성 비용이 아니면 다음 분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오늘 뉴스 나왔던 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약간 양치기 소년 같아 좀 그렇긴 한데 중국이 인프라 투자한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오르고 난 다음에 뚜껑 열어보면 중국이 여전히 안 좋더라 이러면서 자꾸 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에 철강 관련된 종목분들이 대부분 강세 움직임을 보였던 가장 주된 이유가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확장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충분히 LG화학에 대한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격대도 한번 잡아주시죠.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은 저는 박스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박스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7만 5천 원부터 상단 한 76만 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일단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 2분기 실적에 지금 희비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보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를 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익이 지금 감소한 상황이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다가오는 8월 7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산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 예, 뭐 이러한 호실적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모두 다 호실적을 보였고 이러한 호실적은 이제 하반기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호실적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방산 무기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민감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국방비가 계속해서 연 7%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전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이것을 만들 곳이 있어야 되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곳은 오로지 한국뿐이 없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방산 업체를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황에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 현대로템 모두 다 공이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하반기 내년도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이제 뭐 종목을 여쭤보기 전에도 모두 다 지금 고사인을 주신 것 같은데 연 7% 이제 상향 조정되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 짚어주셨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레드백 호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국내 방산업계 좀 글로벌 지형도 본격 확장이 이제 뭐 시작이다라는 좀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방산업계의 좀 미래와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은 의견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이사님.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사인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역시 이제 기대한 것만큼 모두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이제 추가 수주 기대감 확산되면서 뭐 리포트 목표가도 좋았고 오늘 이제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고 뭐 주가도 좋았는데 이기태 기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뭐 실적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고 효과라고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고 여행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제 항공기 정비 수요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많았고 올해는 이제 작년만큼 많지 못했기 때문에 기고 효과라 그래서 작년에 워낙 좋았고 올해는 평균적으로 이제 정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실적에 대해서 숨겨진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봐야 될 게 이제 한화 비전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방산이 아니라 CCTV입니다. 그러니까 CCTV. 이제
국내 보안이라든가 해외 쪽에 보안과 관련돼서 CCTV 쪽에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숨겨진 부분에 효자 노릇을 하는 쪽이 있는데 이쪽도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호주 군비청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국방부겠죠. 거기서 레드백 수출을 성사함에 따라서 네.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면밀하게 호주 쪽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게 처음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실적이 밀린 거는 역시나 좀 일회성 비용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수준은 더 늘어날 거니까 뭐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좀 2분기를 실적 바닥으로 지금 좀 파악을 하고 하반기에는 기대감 높여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이미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좀 달리다 보니까 네. 주가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었는데 일회성 비용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러한 모습도 일단 나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서는 조금 출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도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하반기에 일단 있을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게 일회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종목들을 보실 때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일회성이 아닌지, 아니,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일회성이 아닌지 하는 부분을 일단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회사 실적 보실 때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밀릴 때 긍정적인 마인드 계속 가져가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오늘 5.8%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사실 좀 지속적으로 그래도 우상향을 좀 그려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15만 원대에서 밀리기는 했지만 계속 보유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서 좀 이익 실현 좀 하고 갈까 이런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기태 기사님은 좀 이렇게 매도 시점으로 어떻게 좀 잡아야 되나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이제 일회성이라는 것을 사실 금방 확인하기 힘들어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1분기 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갔는데 오늘은 그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 저점 매수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뭐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저 역시도 동의하고 지금 현재 평균 목표 주가가 16만 원 정도 선에 위치해져 있는데 그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61선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LIG 넥스원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역시 이제 두 분 모두 지금 고 신호를 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좀 방산주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갖고 계셔서 LIG 넥스원에도 고 사인을 주신 걸까요? 일단 방산주 전체로도 일단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전부 다 발표가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군들이 밀리는 그러한 부분에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에너지를 조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회성 비용을 늘 체크를 해보자. 오늘 역시 LIG 넥스원도 부진한 실적에도 5%의 강세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께서도 고 사인을 주셨는데 이 일회성 비용이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뭐 일회성 충당금 설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니까 두 분 말씀대로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수주 모멘텀 좀 탄탄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하반기에 좀 LIG 넥스원 어떻게 될까요, 예, 수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충당금을 쌓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충당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손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는 비용이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영업이익에 훼손이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있어야 될 이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투자 관점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 수주 금액은 9,298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이러한 개량형 무기를 만들 곳이 없다라는 부분이 LIG 넥슨의
최고 장점이고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작년에 도달했던 금액인 10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라고 하면 사실 이 가격대면 다시 한번 또 사야 되는 가격이지 않은가 싶은데 6만 5천 원 이탈하면 손절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 KCGI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얼마나 할인 요소로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이슈가 또 해소되는 시점은 언제일지 이 부분 파트너님께 좀 여쭤볼까요? 사실 이제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버행으로 눌리는 경우에는 네. 오버행 이슈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번씩 급등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로 한번 드려보자면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버행 이슈가 일단 있었지만 이 오버행 이슈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하는 기존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기 때문에 오버행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그냥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산마켓과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좀 설정하고 갈까요, 파트너님? 예, 1차적으로는 지금 제가 본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밸류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분석하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주가가 약간 좀 투자 심리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반등 시 일단은 9만 원 정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만 원, 1차적으로는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LS와 LG화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살펴드렸는데요.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집니다.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흥이 9%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동부건설 우선주도 9%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사무용 가구 업체로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 2% 상승으로 마감한 코아스 역시 5% 강세 보이면서 76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브넥스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1% 급등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 에너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가깝게 상승하면서 6,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상상인이 9%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다보링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 전문 업체인데요. 다보링크 역시 9% 강세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서 테크에도 보이고 가스테 바작도 8%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테 바작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상승하고 또 외국인이 6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해 볼까요? 네, 동양 우선주가 9% 하락하면서 하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 역시 3% 하락률을 보이면서 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600억 규모의 2차 전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5% 상승 마감한 우신 시스템. 시간에서 1.5% 하락하면서 9,1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단일가 매매에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산 EB 우선주도 지금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그룹주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1.3%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미코 바이오메드가 3%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큐로홀딩스도 오늘 5% 가까운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업체 TFE 오늘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1.5% 밀리면서 2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위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입니다. 6월 15일에 제시하신 SM 목표가 13만 2천 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28.8% 기록을 했고요. 자, 다음 종목 이기택 이사의 종목입니다. 7월 3일에 제시를 하신 효성중공업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죠. 목표가 14만 원 돌파를 하면서 20%가 넘는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SM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는 8월 2일에 지금 수요일이죠. 2분기에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어떻게 좀 짜볼까요? 예, 사실 6월 달에 당시만 하더라도 뭐 JYP 엔터, 하이브 같은 대표 엔터테인먼트 주가들은 계속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SM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왔었는데요. 지난 17일 날 NCT 드림이 신규 앨범을 발표를 했고 일단 선주미 420만 장, 그리고 일주일 동안 365만 장 판매고를 달성을 했고요. 엑소 역시도 뭐 180만 장 정도 수준의 선주문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분명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행위가 밀린다면은 오히려 네. 그것을 기회로 좀 활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4만 7천 원으로 상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고요. 이기택 이사의 효성중공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목표가를 지금 상향 조정하셨는데 효성그룹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2분기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더 어떻게 끌고 가볼까요? 예, 앞서 LS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8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그 중간중간 효성중공업이 변화되는 모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맞붙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 효성중공업의 수혜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최근에 들어서 이제 증권사별로 올리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처럼 또 날아오를 종목들 세 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아이센스, 이기택 이사 현대로템,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오셨는데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센스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과도기적 성격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9월에 가장 기대되는 것이 연속 혈당 측정기 CGM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달부터 국내 유통사 계약이라든지 또 유럽 파트너서 계약, 그리고 내년 초에는 유럽 품목 허가 등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카카오 헬스케어와의 또 이제 협업도 4분기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멘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라이징 포인트를 굉장히 좀 많이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카카오와의 협업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전 세계 당뇨 환자가 5억 3천만 명이고요. 이제 5년 후에는 이제 7억 8천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 20년 동안에 2배 가량 그 환자 수가 증가를 했고, 또 당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당뇨가 이제 4번째로 많이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CGM 관련해서는 글로벌 3개사가 지금 과점 중에 있는 시장인데요. 현재 한 10조 원 규모로 지금 추산은 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현재는
1형 당뇨 환자를 중심으로만 권고를 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2형 당뇨 환자 그리고 저혈당 위험이 있는 환자까지도 지금 사용을 늘릴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거의 3배 가까운 한 30조까지도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의 좀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후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은 좀 치열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장점이 있다면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센서가 여타 업체들보다 좀 장기간 가는 15일 가량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장 점유율 1%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규모가 이제 3천억 정도 규모까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 이제 아이센스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또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출시가 9월입니다만은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고 1형 당뇨는 보험 등재도 받았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품목 허가 등록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 출시 전입니다만 벌써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하반기 그래도 또 인수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뇨 시장이 워낙 확대가 되다 보니까 1%만 하더라도 3천억 규모다. 자, 그러면은 가격은 어디까지 보면서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뭐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지금 달성을 했고요. 강한 상승세 이제 4만 원이 지금 못 되는 가격에서 고점 형성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가격 조정을 좀 이어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일단 제가 목표가는 이제 4만 원이면은 다시 한 번의 신고가 갱신을 기대한다라는 차원에서 4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이틀 이거래일 전 저가 27,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기택 파트너의 라이징스타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함께 스토리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첨단 무기를 제조할 곳이 없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곳은 오로지 한국뿐이고 그중에서 핵심은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쭉 이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현대로템은 다들 아시다시피 레일 솔루션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전철 관련돼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디펜스 솔루션 K2 전차를 제조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산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6월 달에 호주에서 1조 2천억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되려 알던 것이 나왔던 세론 뉴스에 따라서 주가는 되려 조정이 20%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접근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폴란드와 군비청과 이제 K2 전차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기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적인 계약이 또 2차 협상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호실적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로 보여지고요. 현재 2분기 말 총 수주 잔고는 16조 640억 정도인데 이게 뭐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분할로 납품합니다만 마진은 올라갈 수 있다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조 3천억은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목표가를 올려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실적이 올라오는 상황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가는 28,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네요. 강준영 파트너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함께 들어볼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2023년 1월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한 10% 정도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협력 관계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 판매가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3년도 부분에서의 특히 이제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서빙 로봇, 서비스 로봇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이러한 모멘텀 자체가 오늘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이런 모멘텀 자체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주가가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1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이 8만 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의 움직임으로
일단 이전 고점 돌파하면서 다시금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표 가격 한 1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9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은 김성준 부장의 아이센스 그리고 이기태 기사의 현대로템, 강준혁 파트너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지난 금요일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조선내화와 동국제강, 오늘 두 종목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할까요? 비올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어제 장중 신고가 돌파 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며 5% 가까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는 빨간불 켜고 있네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프로2000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검사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4%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 움직임은 좋네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죠. 오늘 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장 마감 후 28억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공시하면서 빨간불 이어갑니다. 2%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CR홀딩스입니다. 조선 내화에서 인적 분할된 지주사로 그제 하한가 오늘은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7%까지 아랫골이 달면서 마감 지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동반하며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은 한국무브넥스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1% 급등하면서 고점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이어가네요.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2위 CR홀딩스 보겠습니다. 조선내화가 인적 분할하면서 지주사로 변경 상장한 업체인데요. 조선내화가 지난 금요일 신규 상장 첫날 급락한 후 오늘 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R홀딩스, 조선내화가 재상장하면서 28일에 함께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정규장에선 하락했지만 시간에서 6%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 인적 분할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상장 초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다만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이전에 이미 좀 상당히 좀 급등세를 이미 좀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재상장 후에 사실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조선내화도 많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금일 조선내화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CR홀딩스 역시도 좀 저점 대비 회복하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내화가 내일장도 역시 추가적인 급등세 기대감이 충분히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시간 외에서 CR홀딩스로 매기가 조금 몰린다라고 지금 풀이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반등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장 전에 최고점 수준이 이제 24,000원, 25,000원대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해서 한번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한번 유의해 보입니다. 네, 조선내화가 거래 이전부터 많이 오른 감이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CR홀딩스로 지금 시간에서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추가 반등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28억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에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과거에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챗GPT 관련해서는 대장주로서 많이 군림하던 그런 회사였는데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젖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공급 계약 뿐만 아니라 현재 시간 내에서도 여타 다른 AI 관련된 업체들 대부분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도 한번 관련주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저상승했었던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춤했던 AI 테마가 요즘 꿈틀대고 있죠. 많이 빠진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
기대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두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소재 PFC의 누적 수주액이 5천억 원을 달성했고요. 또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 공급 소식에 오늘 21%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호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뭐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모멘텀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좀 앞두고 있어서 로봇까지 좀 겸비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포스코홀딩스 이후에 LS가 제2의 포스코홀딩스로 각광을 받으면서 좀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고요. 오늘은 좀 두산그룹이 두산 지주회사가 좀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강세를 좀 보여왔었는데요. 일단 쭉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숏 스퀴즈가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은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가세가 될 여지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그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호재성 요인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효한 부분들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추가적인 그런 상승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아시아 증시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4% 상승, 선전도 0.7% 빨간불이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는 0.99%, 1%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빅테크 섹터 지원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플랫폼 경제를 다시 강조했죠. 이에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서 빅테크 기업과 손을 잡고 있는 건데요. 황저우시는 관내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텐진시와 선전시도 검색 포털 바이두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도 AI와 빅테크를 위한 레드카펫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섹터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같이 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기분 좋게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0.14%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독일의 2분기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입니다. 앞서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엔 전분기 대비 0.4% 역성장한 데 이어서 올 1분기도 0.1%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성장률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극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분야 투자 소식과 이후의 반도체 투자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독일의 7업 실업률을 포함해 실업자 수가 발표됩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크 지수 오늘 0.01% 하락하면서 제자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